안녕하세요. 네, 방금 또 다케다 제약 매각건 네, 기사가 나왔네요. 다케다 제약 네, 아시아 태평양 건은 네, 중국의 CBC 그룹에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국내 판권은 네, 대형 제약사와 막바지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네, 올해죠. 네, 세 차례 인하할 듯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 보며 주식 내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빠르면 일단은 올 3월부터죠. 금리 인하 시작 시장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금 미국 장기채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만 요쪽만 조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기술주, 네, 유망주 잡아라.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반도체와 배터리, 네, 정보기술 등 유망 주식을 꾸준히 살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왔다. 일단 반도체는 사는데 그죠? IT 쪽, 요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긴가민가합니다. 네. 경기 불확실성이 있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길 권한다. 경기 불확실성이 있는데 상반기에 늘린다? 하반기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요것도 조금 제 주관적인 상황으로서는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듯하고 헬스케어 메디컬 산업도 유망 분야로 꼽혔다 해서 신한 투자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대표적 수혜 기업이다라며 오랜 시간 주식 매수세가 낮았지만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면 수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부분이고 그죠. 네, 일단은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진펜트라가 또 유플라이마가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늘어나느냐, 네, 그게 이슈겠죠. 그래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은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보셨던 다케다 건 부분, 요게 그죠. 기존에는 제가 기사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랬는데 기존에는 아마 내 회사의 답변일 겁니다. 제가 회사의 답변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23년 6월 20일 날 나온 기사 부분이었거든요. 셀트리온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권 이수에서 3년 만에 매각 검토. 네, 이게 나왔죠. 6개월 만에 이제 중국 쪽에 일단은 아시아 태평양 쪽에 대한 부분은 중국 쪽, 그리고 국내 쪽은 대형 제약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국내 쪽은 조금 안 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내 쪽은 그 당시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국내 판권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2020년에 3천억대 투자 인수를 했고 상품 줄면서 셀트리온 제약 성장 저하 전망에서 그죠.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보면 최근에 2, 3년 동안 급성장한 게 다케다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 강화 위한 매각으로 분석이 된다 해서 그 당시 6월 달에 나온 기사가 셀트리온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권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매각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수 의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판권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면 셀트리온은 큰 이득을 거두겠지만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다케다 제약의 한국 판권을 획득한 후 셀트리온 제약의 상품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던 부분이었죠. 2021년에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을 살펴보면 상품에서 기타 매출이 1000억대, 전년 동기 대비 87% 급증했습니다. 이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케다 부분 자체가 많이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매각이 됨으로써 다케다 제약의 상품을 놓치면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은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상품으로 의존하는 제약사들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즉 셀트리온의 제약의 매출도 감소할 수 있다. 요거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 부분입니다. 아무튼 기존에는 국내 판권은 안 판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국내 판권도 대형 제약사와 논의가 된다라고 하니 계열사 실적 악화 전방에도 매각 검토 이유, 계열사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판권을 판매하는 이유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일단 바이오시밀러의 투자, 바이오시밀러, 부분 이야기를 요게 일단은 6월달 나온 기사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측은 다케다 제약에서 인수했던 의약품의 인수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한 부분이 6월 달에 나온 기사였고요. 오늘 바로 나온 기사. 셀트리온 아시아 태평양 판권 3년 만에 중국 그룹인 CBC 그룹에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알보칠 등 일반 의약품 국내 판권은 대형 제약사와 막바지 협상 중이고 셀트리온 수백억대 차익을 예상한다라고 하네요. 셀트리온 그룹이 일본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의약품 판권을 아시아 최대 바이오 헬스 투자 기업인 중국계 CBC 그룹에 매각한다. 셀트리온 그룹은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의약품 판권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리해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전문 의약품 판권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중국계 CBC 그룹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CBC 그룹 구조 1000억대 전문 투자 기업.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오래전부터 CBC 그룹과 협업하며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BC 그룹은 다케다 제약의 중국 판권을 인수해 성장시킨 만큼 이번 인수 시너지가 클 전망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판권 인수 중에 총 3곳이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전문의약품 중 당뇨병 치료제 네시나, 액토스,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 등의 국내 판권은 계속 보유할 부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일부 화이트벤, 알보칠 등 일반 의약품 국내 판권은 국내 대형 제약사와 협상 중이다라고 합니다. 국내 판권 매각 대금은 수백억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최종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전문 의약품이랑 일반 의약품을 나누어서 전문 의약품은 그대로 가져가고 일반 의약품은 다시 매각하는 부분. 이게 매각이 되면 당연히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2020년 6월달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한국을 비롯해 인수를 했고 그죠. 3천억대. 셀트리온이 이번 매각을 통해 수백억의 차익을 거둘 것이다. 셀트리온 그룹은 이번 매각으로 현금 유동성이 좋아진 만큼 신규 파이프라인 임상이나 인수 합병 재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바이오약품, 복제약, 신약 개발 속도의 속도를 더 낼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매각에 몇 차례 우여곡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대로 그죠. 6월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갔지만 속도가 나지 않자 소 회장은 인수 후보자의 의중에 맞게 거래 구조를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분리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소 회장과 CBC 그룹 간 인연도 화제다. 셀트리온 2020년 CBC 그룹과 함께 중국 공장 설립을 검토했지만 아무튼 무산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 사항 오늘 방금 일단 기사 부분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해외 쪽은 다 팔고 국내 쪽은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나눠서 그죠. 전문 의약품은 팔고 일반 의약품만 가져가는 부분. 여하튼 셀트리온 제약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은 일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얼마나 줄어들지는 그죠. 단순하게 일단은 전문, 일반 나눠서 일단은 판매가 되는 사항인데 요거랑 이제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남아있죠. 요 부분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합병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요게 일단 단순하게 그죠.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이 줄어들면 조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부분이죠. 일단은 우리가 셀트리온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회사의 답변, 첫 번째 답변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셀트리온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셀트리온 제약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는 시점에 진행할 것이다. 셀트리온 주주들의 의견에 반하는 합병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익을 절대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 나름 큰 결단 등 선물을 고심하고 있다며 주주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피력하시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죠. 요 통 큰 결단 쪽에 대한 부분을 그죠. 제가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지분, 셀트리온이 제약 지분을 대략 55%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게 자사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 자사주 소각,
대한 부분을 제가 가능성을 말씀을 일단은 들었던 사항이 있는데, 일단 단순하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제약의 성장세가 그죠, 여기 연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2,300억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3,900억으로 급증했죠. 요게 다케다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작년에 3,800억, 거의 뭐 이제 약간 성장성에 대한 정체 조금 보이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죠, 네, 국내 쪽에 대한 부분은 일반 의약품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전문 의약품을 판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이게 팔면 일단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출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셀트리온 제약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는 시점에 진행할 것이다. 그 단순하게 그죠, 제약에 대한 힘은 일단은 조금 주가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그죠, 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그림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 아까 수백억대 차익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3천억대 투자했죠. 3천억대 인수했습니다. 수백억대에 대한 일단 차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한 뭐 300억, 3,500억 정도 발생이 되겠죠. 그 작은 부분으로 M&A, 뭐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 쪽에 어떤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큰 그림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 매각에 대한 매각 대금이 들어옴으로써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생기는 부분이고, 셀트리온 제약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에 따라서 셀트리온 주가도 뭐 조금 그죠, 뭐 하락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일단 뭐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죠, 여하튼 단순하게 이 논리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에 좀 합병하기 전까지 제약에 대한 모멘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항이네요.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